이재명 조국 대표 어떻게 좀 두 분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왜 잠재적 경쟁 관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권 주자로 다 둘 다 거론이 되니까요. 조국 장관은 높은 확률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텐데 조국 혁신당에 표를 준 사람들은 민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특검이고 빨리 이거 통과시키다 이거 하라고 한 거니까 네. 저는 그냥 법안 성안 잘 해서 국민 지지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당권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완전히 더 대권까지의 길을 공고히 할까요? 대선 주자는 당대표 하면 안 된다. 그 당대표라는 것은 그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거의 움직여요. 대선 주자라는 거는 그 당에 있는 진영을 뛰쳐나가서 중원까지 가야 돼요. 때로는. 그게 충돌하는 가치거든요. 후반기는 다시 대권 주자 모드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야권 얘기도 좀 해볼게요. 범야권 승리를 이끈 두 수장이죠. 이재명 조국 대표. 일단은 특검법 처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정부를 함께 압박을 해야 되니까 서로 필요한 존재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잠재적 경쟁 관계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조국 대표가 또 12석 정당의 수장이 된 만큼 관계가 좀 더 묘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두 분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왜 잠재적 경쟁 관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권 주자로 다 둘 다 거론이 되니까요. 야당. 근데 조국 장관은 아마 높은 확률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텐데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구도를 둘이 그냥 경쟁 관계이고 잠재적 대권 관계고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조국 장관이 혐의가 사면 받았을 때 뭐 이럴 때 얘기인 것 같고 결국 대법원 판결.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국 장관보다는 사정이 좀 낫잖아요. 네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경쟁 관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경쟁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참 여의도가 섬이잖아요. 네. 참 특이한 어떤 자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안에만 갇혀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게 여기 시청자나 보수 진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수 대중들이 조국 장관을 다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는 꼭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조국 혁신당에 표를 준 사람들은 민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특검이고 빨리 이거 통과시키다 이거 하라고 한 거니까 네. 이러시는 걸 텐데 저는 그냥 법안 성안 잘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지지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교섭단체를 만드니 많이 이런 여의도 문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의미해요. 이 조국 혁신당 12명은 그 대법원 판결이 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딱 하나만 들어차게 될 거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당을 더불어민주당과 흡수합병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게 될 거다. 교섭단체고 뭐고 다 의미가 없는 선장을 거다. 잃었으니. 그러니 의석수가 12개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팽창해가지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보다 특검법이든 뭐든 법안을 잘 성안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식의 정치를 하면은 네. 민주당도 딸려 들어올 거다. 아마 던지는 의지에 딸려가듯이 이렇게 갈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당권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완전히 더 대권까지의 길을 공고히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을지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뭐 소위 쇼앤프루브를 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지도부에서는 좀 물러나서 다시 대권의 중도 확장적인 거를 할지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다고 보고 네. 추천드리자면 저는 후자예요. 왜냐면은 저는 당권 대권 분리 이게 꼭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권 주자가 당대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군요. 대선 주자는 당대표 하면 안 된다 그 시기에. 왜냐면 당대표라는 것은 그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거의 움직여요. 네. 지지층도 잘 달래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대선 주자라는 거는 그 당에 있는 진영을 뛰쳐나가서 중원까지 가야 돼요. 때로는. 그게 충돌하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당권 대권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지향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국 돌면서 호감도 쌓는 소위 호감작을 하는 게 좋고 당 대표는 그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노력하는 게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총선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는 다시 대권 주자 모드로 들어가는 게 나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3지대 다른 정당들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죠. 이제 네. 총선 반전의 주인공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3석을 얻었는데 지방선거까지 2년 동안 쭉 달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다른 합당 없다. 우리는 야권이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흥행 참패를 했죠. 근데 김종민 의원이 세종갑에서 한 석을 얻었어요. 김종민 의원의 거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0석을 얻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머물게 된 녹색정의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새 정당 살펴볼까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은 이미 먼저. 총선 때 그 심정적 민주당 복당이더만.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옷의 색깔이 점점 옅어졌어요. 더 이상 이재명 대표도 뭐 비판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더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 들어갈까를 고민하든가 조국혁신당에 결합할까 뭐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 이미 새누리가 제3지대로서는 네, 의미가 없는 정당이 됐다라는 거고 안타깝네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이거는 선거 때는 쇼인프루브를 했지만 네. 증명해 보였지만 세석 가지고는 당장 법안 발의 하나를 못하는 자체적으로 못하죠. 국정감사 이럴 때에도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다 초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헤매는 상태인 것이고 네. 지금 여기는 제 세석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설득해가지고 10개 이상을 만들어야 뭔가 법안 성과도 나는 거고 뭐 국감 때도 혹은 상임위 정할 때도 그렇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모습들은 많이 내려다 놔야 돼요. 많이 내려. 조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성과를 내려면 본인이 이때까지 보였던 그 적대나 이런 걸 보이고 좀 호감작을 많이 해야 될 테고 세석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역할도 사실 못하죠. 180 몇 석이니까 이미 패스트트랙 요건은 민주당 범민주진영끼리 다 된 거고 이 세석 붙인다고 해서 뭐 개헌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은 미디어에 나와서 이거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거고 의정활동 성과는 의정활동 성과고 우리 당의 이소영 의원처럼 딱 그 팩트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국정에 문제 있는 걸 딱 제시해서 활약을 해요. 본인이 방송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상임위장 자체가 막 보도가 되고 막 조회수가 100만씩 나오고 그런 정도의 성과가 나면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되게 밋밋한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하고 방송 나와서만 이 정무적인 것만 하고 이러면은 김이 확 빠지거든요. 당의 존재감이. 네. 녹색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자빠진 건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예전에는 했던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들에서 던졌던 의제들이라든가 담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수용해서 현실에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했어요. 네. 그 진보의 가 말했던 정신들을 이를테면은 그 상징적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홍장표를 수용했던 거잖아요. 홍장표를 수용해서 뭐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굉장히 진보 진영발로 큰 조류를 타고 있었던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받아들여서 현실에 구현해 보려고 했던 면이 있어요. 실제로 진행을 했다가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은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의제를 실제로 뭐 한번 구현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공동의 어떤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의제를 다시 발굴해서 던져야 되는 거고 그거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냥 민주당 욕만 했고 거대 양당 욕만 했고 국민의힘 욕만 했고 제도 탓만 했고 그랬죠. 본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본인들이 실패했고 의제를 못 던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복귀가 필요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전에 그 어쨌든 진보 진영이든 한국 사회에서든 우리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 봅시다 했던 그 담론 설정 기능, 네. 의제 기능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 그 진보 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원래 진보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차 투표할 거예요. 다시 기회가 올 거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도 선거에서 지면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고 혁신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정의당은 안 그런다는 거죠. 안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정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모습을 보여야 한다.